어르신들, 웃음이 약이라고들 하시죠? 이 말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웃어도 면역력이 30%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촉진되고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는데 그게 바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분께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밝아질 거예요. 웃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르신들, 웃음이 약이라고들 하시죠? 이 말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웃어도 면역력이 30%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촉진되고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는데 그게 바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분께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밝아질 거예요. 웃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예전 우리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1980년대 캠퍼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죠.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꿈꿨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뜨거운 논의, 함께 부르던 노래, 그 뜨거운 시간들. 그때의 우리 젊음이 지금의 이 자유를 만들었죠. 가끔은 그 시절 동지들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지만 그때의 열정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날들이 오늘을 살리는 힘이니까요. 예전에는 자장면 먹는 게 큰일이었죠. 아버지 월급날이면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 중식당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짭짤한 자장면 냄새와 함께 나누던 웃음소리. 형이랑 누나랑 면발 다툼도 했고 엄마는 늘 고기만 덜어주셨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짜장면 한 그릇에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네요. 요즘 자장면은 배달이 편하지만 그때의 따뜻함은 배달로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추억 속으로 함께 여행해보세요. 오늘은 손자 녀석 학예회 날이에요. 아침부터 설레서 잠도 못 잤답니다. 학교 강당에 가득 찬 우리 아이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내 손자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조그만 몸으로 열심히 노래 부르는 모습, 그 어설픈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주변 다른 할아버지들도 다들 똑같은 표정이신걸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 또 있을까요? 아이의 작은 무대가 할아버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중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도 우리 가족 참 고맙습니다. 1980년 12월 1일 오후 0시 50분. 그날 텔레비전 앞에선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화면에 피어오른 생생한 컬러의 세계. 그전까진 흑백이 단연했는데 순간 우리 눈이 바뀌었죠. 첫 방송은 푸른 하늘 은하수. 아이들은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감개무량했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가 가정의 대화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술이 주는 선물, 그 첫 시작의 감동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함께 추억해보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엔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았죠. 명예도 성공도 돈도 다 중요했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허전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항상 곁에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 자식들의 응원의 말 한마디. 그것들이 진정한 보람이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건 오로지 가족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쁘다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상 한 끼 어때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결국 가족이 최고입니다. 지난주 5살 난 손주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항상 화장실에서 신문 보다가 잠드세요? 순간 온 가족이 조용해졌죠. 아내는 얼굴이 빨개졌고 아들은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했어요. 제가 평소에 자랑하던 나는 앉아도 괜찮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손주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엄마 몰래 간식 먹어요.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마 앞에 저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잡고 싶었어요. 아픈 날들도 지나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께 제 작은 경험이 위로가 되길 바라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만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내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희망을 놓지 말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바빠서 가끔 지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면 제게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주 녀석의 사진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 작은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종이 비행기를 같이 만들었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 라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온종일 힘이 났어요. 가끔은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순수한 사랑과 기쁨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 하나 떠올려 보시는 건 어때요? 그 작은 기억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을 줄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 있더군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급하게 꽃을 사들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이미 혼자 외식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친정 간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럼 나는? 이라고 물었죠. 아내가 차갑게 대답하더군요. 너는 작년 생일 선물이나 찾아봐.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작년에도 깜빡했던 걸.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민망했답니다. 옛날에는 짜장면 먹는 게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가족 모두 단정히 차려입고 중국집에 간다는 그 설렘, 검정 양복 입은 사장님의 환한 미소, 뜨거운 면 위에 부어지는 짜장 소스, 누가 먼저 먹나 내기하던 우리 형제, 엄마 아빠의 따뜻한 눈빛, 한 그릇에 스민 그 많은 행복.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때의 짜장면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대접이었죠. 그 맛, 그 추억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날이 있으셨나요? 오늘 저녁 짜장면 한번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옛날 생각나면서 먹으면 더욱 특별한 맛이 될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바로 연결되죠.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전화 한 통화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답니다. 전화를 걸려면 먼저 교환원님께 번호를 말씀드려야 했어요. 교환원님은 플러그를 꽂아 상대방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환원이라는 직업도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통의 원만함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전화 한 통 하세요. 며칠 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주와 이야기하다 엉뚱한 말이 나와버렸어요. 야, 너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입이 야, 너 오늘 머리가 참 삐딱하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고 손주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우리 둘 다 같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건 머리가 아니라 생각이 삐딱한 거 아냐?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작은 실수가 오히려 더 큰 웃음과 추억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바로 인내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며 관계를 이어가며 배운 인내심. 그것이 바로 인생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모든 것을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보세요. 젊은 친구들, 지금 힘들지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인생은 마라톤 같아서 무리하게 달리면 지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세요.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당시에 버팀목이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결국 인생은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빛나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오죠. 아무리 버텨도 끝이 안 보일 때 저는 한 가지를 믿으며 살아왔어요. 믿음이 주는 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합니다. 그건 꼭 종교만이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신뢰,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문득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준 그 믿음과 신뢰는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값진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을 돕는 기쁨이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돕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죠. 보이지 않는 사랑의 고리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손길을 건네본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함께 나누는 기쁨,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크게 변화하던 시절이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낯선 땅,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현장에서 용기를 보여주었고 그 경험은 돌아온 후 우리 사회를 바꿨습니다. 산업화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의 청춘들이 지켜낸 오늘이 있기에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 의미가 아닐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늘 무언가 채우려고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비로소 비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침에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쓸데없는 걱정과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살며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편하게 사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어요. 반가운 얼굴들에 신나서 술 한 잔 또 한 잔 기울였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옆자리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저 여자 누구야? 기억나?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우리 반 그 예쁜 애 아니야. 순간 자리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동창회만 오면 꼭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겁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1997년 갑자기 찾아온 IMF 외환 위기. 많은 분들께 잊을 수 없는 시간이셨죠. 갑작스러운 실직과 어려운 생활,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선 국민들, 서로 돕고 위기를 함께 극복했어요. 그때의 어려움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했던 그 마음, 지금도 기억나시나요?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지혜가 되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 지금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오늘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되겠죠. 한때 저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 꿈조차 잊은 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사 속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불을 지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첫걸음을 내딛었죠. 여러분도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금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용기 있는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함께 희망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같이 놀자고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한 공기놀이를 시작했어요. 손주가 하늘 높이 공기를 차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 아이들과 놀아주던 그때가요. 손주가 웃으며 할아버지 대단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놀이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한 시간,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값졌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군대 생활, 다들 추억이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특히 민망했던 순간이 기억나네요. 신병 시절, 첫 경계 근무를 서던 날이었어요. 밤새 졸음이 쏟아져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나가는 장교님이 나타나셨어요. 급하게 경례를 하려다가 실수로 모자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장교님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 동지, 그건 경례가 아니라 투항이네.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주변에 있던 동기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민망하지만 그때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군대 생활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추억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보아요. 첫 소개팅. 너무 긴장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상대분이 정말 예쁘고 멋지셨거든요. 분위기 좋게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컵을 너무 세게 기울였는지 물이 툭 하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상대분이 웃으며 휴지를 건네주셨지만 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적 있어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면서 서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 후론 대화가 훨씬 수월해졌고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작은 실수도 추억이 되는 법이죠. 노년이 되니 뜻밖의 순간들이 많죠. 어느 날 시장에서 맛있게 떡을 먹다가 갑자기 이가 빠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게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적 있어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면서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사고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나시나요? 사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마음이 넉넉해야 인생이 풍성하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어요. 큰 집, 명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이웃과의 인사, 가족과의 편안한 대화까지 모두가 소중한 행복의 조각이죠. 마음을 비우면 더 많은 것이 보여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행복, 잠시 멈춰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배운 게 하나 있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가끔은 듣기만 해도 모든 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다툼이 있을 때면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고 때로는 함께 즐기기도 하죠. 매일 아침 작은 칭찬 하나가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사랑은 큰 일만이 아니에요.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이유죠. 어느 주일 아침 예배 후 헌금 시간이었어요. 준비해온 봉투를 조용히 바쳤죠. 그런데 다음 날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네 헌금 봉투에 뭘 넣었나?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차, 그건 제가 써야 할 편의점 계산 영수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정성만 드리면 된대요. 그날 이후로는 봉투를 2번, 3번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 해보신 적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신앙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작은 실수도 추억이 되는 법이죠.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어릴 적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던 날이 문득 생각나는 건 저만일까요? 매주 토요일이면 모여 연습하던 우리, 목이 쉬어도 계속 불렀죠. 특히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새벽부터 교회로 달려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찬송가를 들고 성가대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은혜로다였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곤 했죠. 지휘자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함께 호흡을 맞추던 동료들, 지금은 모두 각자 다른 곳에 있겠지만 그때의 노래만큼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 시절이 참 그립네요. 여러분, 진짜 삶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남을 돕는 기쁨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웃 할아버지께 뜨거운 국물을 드렸더니 할아버지 눈가에 맺힌 이슬방울.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큰 돈이나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나누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겠죠?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손길을 건네보는 건 어때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거예요. 함께 나누는 사랑,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어려운 순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 없는 순간들은 바로 정직을 선택한 때였어요. 한 번은 어렵게 모은 돈을 길에서 주운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선 그냥 두라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결국 주인을 찾아드렸더니 그분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병원비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직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작은 정직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시작한 지 10년. 땀과 함께 배운 소중한 지혜가 있습니다. 씨앗은 제때 뿌려야 싹이 트듯 인생도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가뭄에 마른 논바닥을 보며 알았어요. 힘들 때일수록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걸. 여름볕에 익어가는 벼이사처럼 우리 인생도 서서히 익어가는 법이에요. 가을 추수 때 이웃과 나누는 수확의 기쁨, 그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땅은 잠시 쉬듯이 우리도 때로는 멈추어 쉬어야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가네요. 농사는 결국 인생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요즘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만 보는데 저희 때는 하늘을 봤거든요. 설날만 되면 동네마다 연실과 연이 하늘을 뒤덮었죠. 친구랑 누가 더 높이 날리는지 내기하던 기억이 나네요. 연싸움도 정말 재밌었는데 상대방 연실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환호하고 상대는 쫓아다니면서 욕하죠.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손과 귀가 시려도 신나서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연날리기 기억나시나요? 추억이 새록새록 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군것질 보면 참 신기하죠? 저희 때는 달고나 하나에 온 동네 친구들이 모였었어요. 뽑기 상자 앞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던 순간 지금 생각해도 설레네요. 달고나를 깨면서 나누던 웃음소리, 뽑기에서 경품이 나왔을 때의 그 기쁨, 단돈 100원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런 추억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옛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신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추억 이야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자식 키우는 일이 참 어렵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식은 내 그림자처럼 따라오지 않아. 그저 좋은 그늘이 되어주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따뜻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문득 80년대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군인 정권 아래서 살던 우리의 모습,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밝은 내일을 꿈꿔봅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 목소리.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의 이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함께 한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을 떠올리시나요?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난주 친척 잔치에 갔었어요. 사회를 보시던 큰아버지께서 모두에게 인사말을 부탁하셨죠. 제 순서가 되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리고 이제 곧 돌아가시지 마시고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에요. 순간 자리가 쥐죽은 듯 조용해지고 큰아버지 얼굴이 굳어버리셨죠.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실수 경험 있으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웃어주세요. 다음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어떤 분에겐 꿈일 수 있죠. 제가 만난 90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이 비결이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주는 영감,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걸어가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꿈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지혜를 나누며 더 많은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작은 도움 한 조각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어르신 한 분. 함께한 시간보다 제가 더 위로받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로 돕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들 하죠. 저도 예전에는 가족과 자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작은 말다툼에서도 먼저 화해하는 게 지혜라는 것을요. 가족 사이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더군요. 여러분도 가정 평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들이 있으시죠? 저는 요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가장 큰 지혜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엔 외식하면 거의 다 짜장면 먹으러 갔던 기억 나시죠?
특별한 날이면 온 가족이 중국집으로 향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검은 양파 그릇에 담긴 뜨끈한 짜장면 한 그릇. 아이들은 기다리다 지쳐 젓가락으로 탁자 두드리고 어른들은 오늘 하루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짜장면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특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가장 신경 쓰이는 순간이 있죠.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는 준비한 봉투를 조용히 바구니에 넣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묻더군요. 여보, 오늘 약값은 어디 있나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봉투를 헌금 봉투에 그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다음 주일 목사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한 분이 특별히 건강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들 웃음 짓는 하루 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지만 옛날엔 라디오가 우리의 창문이었죠. 1960년대 가족이 둘러앉아 사랑의 선물을 듣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뉴스도 음악도 드라마도 모두 이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왔죠.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께는 라디오가 세상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추억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라디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 아닐까요? 그때 그 목소리 아직도 기억나시죠? 요즘 세상 참 많이 변했죠? 문득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모두가 하나 되어 일하던 때였어요. 가난했지만 희망이 가득했지요.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이 달라지고 공장에서 땀 흘리던 그날들, 우리 손으로 이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산이 바뀌던 시절, 어려웠지만 자랑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 힘든 여정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추억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한 시간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문득 그 시절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이웃과 나눈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곳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가족이었던 곳이었죠. 특히 명절이면 더 특별했어요. 함께 차린 음식, 나눈 이야기,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 그때 그 공동체의 따뜻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2004년 4월 1일 대한민국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KTX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날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 걸리던 시대에 2시간 40분이라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어요. 첫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모든 승객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죠.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당연해진 빠른 이동이지만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KTX 첫 탑승 기억 있으신가요? 추억이 담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젊은 날의 저도 참 다혈질이었죠. 조금만 안 풀려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알게 되더군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승패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평생을 함께하는 보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세요. 더 넓은 세상이 보일 거예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제 인생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랑하는 손주가 놀러 왔어요. 평소처럼 안아주며 놀아주던 중이었죠. 갑자기 손주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할아버지, 비밀 얘기할게요. 기대하며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큰 소리로 할아버지 코 훌쩍 외치더니 방긋 웃으며 도망갔어요. 순간 온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죠. 아들이며 며느리며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런 순간이 가족의 소중함이죠. 여러분도 손주와의 특별한 추억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손주가 참 영리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제 비밀을 폭로해버렸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죠. 제가 몰래 사둔 과자를 손주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과자 통 안에 제 용돈을 숨겨둔 사실까지 말이에요. 가족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가족 사이를 더 따뜻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시길. 가족 사랑은 이런 작은 순간에요. 명절이면 꼭 한 번씩 겪는 일이 있죠. 작년 추석,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는 갈비찜이었어요.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정신이 팔려 냄새가 나서야 깨달았죠. 아이고, 망했네. 갈비찜이 탄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모두가 부엌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큰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그 순간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죠. 덕분에 더 특별한 명절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공감을 나눠주세요. 다음 명절엔 조심해야겠죠? 처음 장인어른 댁에 갔을 때는 제가 정말 낯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딸 잘 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이제는 제가 장모님께 전화 먼저 걸어드리고 가족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젊었을 땐 친구들이 더 소중하다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들과도 밤새 술자리를 했고요. 그런데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편이 되어준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들은 작은 위로를 건넸어요.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어도 가족만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는 이야기를 자주 준비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통화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전화 연결이 직접 사람이 해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전화 교환원 분들이 계셨는데 전화선을 꽂아서 상대방을 연결해 주셨죠. 그때는 통화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교환원 분들의 목소리는 항상 따뜻하고 친절했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통신 발전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절 기억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추억 나눠주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요즘 아이들 군것질거리 보면 참 신기하죠?
저희 때는 달고나 하나로도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는데요. 하얀 설탕을 녹여 만든 그 달고나, 뽑기로 그림을 그리던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성공하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실패하면 아쉬워하던 그때 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시절 군것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놀이이자 추억이었죠. 여러분도 달고나 추억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운동의 생각이 자주 나시죠? 단풍 구경하러 가기엔 아쉬운 요즘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아침부터 들뜬 마음에 교복 단추까지 반짝이던 날, 달리기에서 져서 엄마 품에 안겨 울기도 했고 줄다리기에서 이겼을 때 아빠가 해주신 칭찬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으시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시절 운동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가득 담긴 소중한 시간이었죠. 구독으로 더 많은 추억 나눠요. 인생이란 길은 생각보다 험하고 외로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곁에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잘 나갈 때는 조용히 뒤에서, 힘들 때는 앞장서서 도와주던 그런 진짜 친구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데 친구란 참 소중한 인생의 선물이에요.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며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에게 오늘 따뜻한 연락 한번 건네보세요.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른 세상에선 조금만 기다려도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나이 들며 깨달은 건 인내는 참으로 소중한 지혜라는 거예요. 어릴 땐 무슨 일이든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기다림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좋은 일은 더욱 풍성해지고 어려운 일은 스스로 해결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함께 이 지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인내도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오늘 하루도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던 중 신부 측 하객분들께 인사할 때였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했죠.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 장모님 이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질만 하네요. 여러분도 이런 민망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렸을 때는 공부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공부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6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제 마음속엔 불현듯 영어로 여행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늦은 나이에 도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열정 정말 멋지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공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얼마 전 옛 가족 사진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모두 단정히 차려입고 스튜디오에서 진지하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날 아버지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형은 왜 입을 삐죽 내밀었을까요? 그때는 그저 귀찮고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 순간들이 전부 추억이 되었네요. 사진 속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은 짜증내고 조금은 어색해했지만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한 시간이 소중하죠.
여러분도 가족 사진 보실 때마다 비슷한 감정 느끼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결혼 생활 오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어르신들께 배운 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침마다 차 한 잔을 제 책상에 살며시 놓아주시고 저는 그 시간엔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그 작은 침묵과 배려가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서로가 조금씩 물러서는 게 함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지만 옛날엔 비만 오면 진창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웃들과 함께 길을 닦고 함께 마을을 가꾸던 기억이 납니다. 땀 흘려 일한 끝에 마침내 우리 마을에도 전짓불이 들어왔을 때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죠. 그때의 그 열정과 희망,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을에도 그런 추억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고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단 하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꼭 종교적 신앙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믿음,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자체였죠. 그 작은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제게 영감을 주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편지 한 장을 써서 갖다 줬습니다. 뭔가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가족들 앞에서 크게 소리내 읽었죠.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첫 문장부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멋진 분이세요. 여기까지는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그래서 머리가 점점 벗겨지시는군요. 순간 식탁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다음 순간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자는 순진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편지 정말 소중하게 보관 중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 있으시죠? 지금은 고층 빌딩이 들어선 그 자리에 한때는 하루 종일 굉음을 내던 거대한 공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죠. 공장 안에서는 누구나 한마음이 되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월급날 받은 봉투는 가족 전체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도 내고 집 한 칸도 마련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시절,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기적 같은 나날입니다. 그때의 열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절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보시겠어요? 요즘은 배달 앱으로 시켜 먹는 게 일상이지만 옛날엔 사정이 달랐어요. 특별한 날이면 온 가족이 단란히 모여 짜장면을 먹으러 나갔던 기억 있으시죠?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나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오늘 뭐 시킬지 상의하시고 가게에 들어서면 짜장 냄새가 코를 찌르고 검은 그릇에 담긴 짜장면이 나오면 모두가 숟가락을 들기 바빴어요. 아버지는 면을 한가득 퍼서 제 앞에 놓아주시곤 하셨죠. 그때의 짜장면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의 맛이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묘한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힘들 때 남을 도와주면
오히려 제 마음이 더 가벼워진다는 거죠. 옆집 홀아버님 심부름을 해드렸을 때 그분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제 하루가 환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뭔가 싶어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마음을 실천할 때 참된 기쁨을 느끼는 거겠죠? 어릴 적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죠. 너는 장손이야. 잘해야 한다. 그 말이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때는 항상 맨 앞에 서야 했고요. 큰아버지 댁에 가면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장손의 자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무게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어느 추석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수 담근 송편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거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장손은 책임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구나. 지금은 그 자리가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쌀도 포장된 걸 사지만 옛날엔 정말 다르더라고요. 동네 쌀가게에 가면 쌀 보관함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죠. 주인 아저씨가 종이봉투에 한 돼, 두 돼 쌀을 퍼주던 모습, 지금 생각해도 정겹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쌀독 뚜껑을 열면 또 다른 향기가 집안을 채웠어요. 그 냄새가 나면 오늘도 밥은 걱정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난방이 너무 편해졌죠. 그런데 추운 겨울이 오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던 그 독특한 연탄 냄새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이 꽁꽁 얼어있고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연탄불을 피우셨던 기억이 나요. 연탄재는 정말 까맸지만 그 위에 올려진 고구마와 밤은 정말 달콤했죠. 요즘 손주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큰 낙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참 순수해서 가끔은 정말 민망한 말을 하곤 하죠. 얼마 전 손주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머리가 할아버지랑 똑같아.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요. 제가 보니 정말 대머리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모르고 순수하게 관찰한 걸 말한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 하고 웃어 넘겼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늦었나 라는 생각에 꿈을 접어두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정해진 나이는 없더라고요. 60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70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셨어요. 중요한 건 용기 한 스푼이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도전으로 바꾸는 시작점이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무언가, 그게 바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쓰게 해줄 가장 소중한 영감입니다. 지금은 다 포장된 길을 걸어 다니지만 옛날 우리 마을 길은 진흙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웃들과 함께 길을 닦고 우물을 파고 지붕을 고쳤어요. 손에 물집이 잡힐 만큼 힘들었지만 함께 일한 보람이 정말 컸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진흙길이 사라지고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죠. 그건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바꾼 자립과 협동의 역사였어요. 요즘 세상이 참 편해졌다고들 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시절 농번기가 그립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논밭으로 나섰던 기억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모두,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도 함께였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어머니들이 지어온 시래기국과 김치 한 접시가 최고의 별미였죠.
함께 나눈 밥상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피곤함은 잊은 채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게 바로 진짜 공동체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옛날 시골길을 걸을 때면 뜻밖의 상황을 자주 마주했죠. 어느 여름날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집 앞까지 오니 정말 커다란 장독대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닭 한 마리가 뻣뻣하게 굳어 서 있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죠. 호기심에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그 닭이 날개를 펄럭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닭은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도 민망하고 웃깁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장수일까요?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 한 분께 가장 중요한 건강 비결을 여쭤봤어요.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그 말씀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깨우고 건강의 토대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옛날엔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큰 지혜였어요. 첫째는 절약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전기 한 줄기까지 소중히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게 지금도 무언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는 경험이에요.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던 그 과정, 그 경험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마지막은 교훈입니다. 진정 소중한 건 물질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과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민망한 순간이 있죠. 저도 젊었을 때 한창 일할 때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긴장한 탓인지 말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정작 나온 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한 분이 살짝 웃음을 터뜨리셨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른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모두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분위기가 한결 편해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 됩니다. 지금은 조용한 대학로 거리를 걸을 때면 가끔 그때의 함성이 귓가에 맴돌아요. 촛불처럼 타오르던 우리의 열정,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던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죠. 더 나은 내일,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작지만 확고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함성 속에는 지금의 여러분이 계셨죠. 그때 젊은이들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그 소중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길이에요. 때로는 그 뜨거웠던 날들을 추억하며 지혜를 얻기도 하죠.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평범한 하루하루의 용기가 모여 역사를 만듭니다.